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심승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일을 마치고 일산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까 일산에서 남부터미널 쪽에 올 때는 평균 연비가 8.1 나왔고요. 막히는 길은 아니었는데 8.1 나왔습니다. 여기 남부터미널 부근 와가지고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좀 막혀서 8.1 정도가 나왔네요. 제가 엊그저께 영종 고속도로 인천공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HDA 고속도로 그 기능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기능 진짜 엄청 좋습니다. 엄청. 그 톨게이트나 뭐 이런 데 말고는 인터체인지로 빠질 때나 톨게이트 그 부분 말고는 그냥 지가 다 해요. 뭐 핸들 잡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정말 좋습니다. 특히 그 인천공항에서 그 일산 쪽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한 번도 진짜 톨게이트 말고는 한 번도 핸들 잡으라는 경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부산까지 갈 때도 정말 편하게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부산까지 가면서 핸들을 몇 번이나 잡게 될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보통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거 주차할 때 보통 19인치 이상 되는 타이어, 휠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량들을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도블록이나 연석 같은데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골목길 같은데 이런 길을 들어갈 때 보도블록 같은데 잘 긁어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 편평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타이어 두께가 낮고 쇠 그 알루미늄 그 부분 그 휠 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어가 닿고 말았을 그런 상황을 이런 19인치 이상 되는 휠들은 잘 긁힙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차가 생각보다 전폭이 작지 않더라고요. 아까 그 뭐야 기계식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깜놀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휠 긁으셔가지고 굉장히 뭐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이거 복원 어떻게 해야 되냐, 도색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보통 휠 개당 하나 값이 17만원 정도? 18? 20? 비싸봐서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비용이나 뭐 새 휠을 사는 비용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애지간히 뭐 긁혀가지고 뭐 파손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타시다가 정 못 봐주겠다 싶을 때 한번 바꾸어주는 게 낫습니다. 휠 복원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이제 수입차 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제 휠 그런 비싼 휠 같은 경우 한 개당 한 최소 50만원 이상 가는 휠들 그런 휠들을 복원하는 거지 국산차 휠은 복원하는 거 아닙니다. 새 거로 바꿔주는 게 더 싸요. 아니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한번 타고 오니까 한 80여 킬로 정도 타고 오니까
차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정차할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리면서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4륜인가 해서 좀 약간 저항이 많이 걸려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500m 앞 그 부분은 물론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한 고속도로 살짝 한 80km 정도 주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차가 조금 부드러워져서 좀 탈만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을 들이면 한 2000km 정도까지는 이제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길을 들일 생각인데, 약 2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확 밟아주고 당겨주면 차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방지턱 넘을 땐 정말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꿀렁꿀렁하는 길을 갈 때도 재미있어요.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면은 계속 충격을 받은 다음에 계속 흔들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 흔들린 다음 바로 자세를 잡아주니까 이 정도 울퉁불퉁한 길을 할 때도 크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에코 모드로 주로 타는데요. 에코 모드로 타도 연비가 에코스럽지 않아요. 지금 오늘 주행 지금 평균 연비가 8km 나오네요. 이 주차장 시동 켜서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지하 주차장 올라갈 때는 순간 연비가 한 1.2 막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블랙박스가 따로 필요 없네. 제가 이 차를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후미등의 전구,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만 좀 LED로 좀 달아줬으면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뭐 앞에 깜빡이 등 경장 마크 달려있는 거 말고는, 그 두 개 말고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없는데, 그 두 개 앞에 경장 마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LED 등 좀 박아주지. 진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그것도 LED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젠급 때도 그랬거든요. 젠급 때도 그냥 일반,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 전구였다가 나중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350마력으로 바뀌고 후미등도 LED로 딱 바뀌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되면은 3.3 모델이 3.5로 배기량이 늘면서 400마력대로 들어선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 대박이겠죠. 기름도 더 대박이겠죠. 제가 이 차 사기 전에 고민했던 차량들은 처음에 스팅어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스팅어는 제가 한 번 시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사느니 스팅어보다는 차라리 K7을 사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팅어는 한 번 시승하고 바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악셀 반응이 너무 늦어서 스팅어는 진짜 예전 젠급 때도 악셀 반응이 좀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약 스틱 같은 거 500m 운전할 때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스틱 같은 구간입니다. 거 운전할 때 굉장히 처음에 시동을 많이 꺼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저도 몇 번 처음에 꺼트렸었는데 그 악셀 반응 때문에 스팅어는 한 번 타고 바로 제외를 했어요. 구매 대상에서. 그 다음에 G70 한 2번 타고 2번 시승해보고 1시간 정도씩 시승을 했던 것 같은데 G70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시승할 때 와, 이 차 내 차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랬었고 또 M3도 한번 시승을 해봤었는데요. 아, M3 처음 시동을 딱 거니까 붕 하는 그게 정말 그거는 스포츠카에 가깝다는, 그것도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3 시리즈 세단인데 스포츠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반면에 한 20분 정도 시승을 하고 이제 다시 시승을 마칠 때쯤 되니까 귀가 좀 약간 멍멍해서 아, 이거 과연 계속 타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썬루프가 있는 걸 참 전 약 좋아하는데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M3는 썬루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M3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좀 더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M3를 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그 통장에서 큰 거 한 장이 쑥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M3를 컴페티션 모델, 그때 할인을 제가 2200까지 알아봤었는데 그래도 구매가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M3 모델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BMW를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드림카이기도 한데 요새 AS가 너무 워낙 폭망이라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비를 받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8월 9월 이때쯤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물론 센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는 좀 AS를 받으라는 건가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옛날에 아우디 서비스 센터가 폭망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팔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서비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우디 서비스 센터의 행보를 지금 BMW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돼서 M3 신형이 나오고 할 때 제가 그 차를 구매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구매할 만한 여건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환경과 여건이 돼야, 주변 여건이 돼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윈터 타이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젠쿠 후륜 수동 3.8 모델을 탈 때도 그냥 서머 타이어, 그 타이어 그대로 탔었습니다. 뭐 물론 눈 오거나 이럴 때는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던 거고요. 만약에 매일매일 타야 된다 그러면은 윈터 타이어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저는 지금도 다른 조그만 차량, 예비 차량이 한 대 또 와이프 차가 있고 해서, 또 4륜 모델이고 해서 따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윈터 타이어 달았다고 해서 뭐 무적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철에는 안전 운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제일 무서운 거는 한번 일단 미끄러지면은 뭐 윈터 타이어도 빙판길이 미끄러지면 윈터 타이어라고 해서 답이 없는 거니까요. 근데 밤에는 정말, 밤에 요런 길은 괜찮은데 밤에 좀 한가한 길 있잖아요. 지방 국도라든가 뭐 춘천 가는 뭐 이런 길, 요런 길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제가 예전에 EF 소나타 그거 타고 갈 때 한번 180도 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젠쿱도 한번 그쪽 지나갈 때, 아, 거기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정말 미끄러워서 막 차가 대각선으로 막 갈지자로 가는데, 야, 근데 밤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그런데 보면 항상 메카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레카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길은, 지나가다가 레카차가 보인다 그러면은 위험한 길이니까,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니까 더 조심 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륜 모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4륜 모델을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이에요. 80km 구간. 전륜은 뭐 흔하게 탈 수 있고, 후륜 모델은 젠쿱 수동을 한번 탔었고 해서 H트랙 모델, 4륜 모델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연비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젠쿱 후륜 탈 때, 젠쿱 탈 때 약간 이제 그 골뱅이 주차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그런 주차장, 그런 길 올라갈 때나 아니면 좀 이렇게 굽이치는 언덕길 같은 거, 가파른 길 올라갈 때 뒷바퀴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털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싫어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젠쿱 모델은. 근데 G70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현대 후륜구동의 그 느낌 때문에 그 느낌 좀 싫어가지고 이번에 4륜 모델을 한번 택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살짝 들었었는데, 지금 점점 타면 탈수록 부드러워지고 있다, 길이 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인천공항 갈 때 HDA 고속도로 모드 정말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심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여러가지 많은 정보가 뜨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나? 비행기를 몰아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기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시트 높이가 굉장히 낮게 내려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간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지금 현재 주행 평균 연비가 8.3 정도 나오네요. 막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모델로 제가 처음 구매를 해서, 잠깐 물론 타본 적은 있지만 처음 구매를 해서 이렇게 계속 써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앞에 막 여러가지 정보 창이 떠서 왼쪽에 차가 오면은 왼쪽에 뭐 불 들어오고, 오른쪽에 차가 오면 오른쪽에 차가 있다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정보들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말하기를 딱 깜빡이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창이 안 뜬다, 경고등이 안 들어온다 하면은 그냥 차선 변경해도 된대요. 근데 저는 습관이 고개를 돌리는 게 항상 차선 변경할 때 고개를 살짝 돌려서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저는 두려워서 혹시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뜬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약간 차가 정체가 되니까 제가 여긴 고속도로가 아니라서 스마트 크루즈 모드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속도는 60에 세팅을 해놓고요. 60km 이하에서는 얘가 핸들을 잘 안 돌려요. 거의 안 돌리고 자기가 잡아줘야 됩니다. 60km 이상이 되면은 핸들 모양이 표시가 되면서 자기가 핸들을 돌릴게, 내가 핸들을 돌릴게 라고 표시창이 뜹니다. 지금 차간 거리는 3단계, 4단계 중에서 3단계로 적용을 해놓고 구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핸들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어지간한 R값의 코너도 자기가 다 잡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18년식에는 그 타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한 1분 30초, 뭐 2분 내외, 뭐 길어야 5분, 뭐 요 정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인천공항 오고 가면서 핸들 잡은 게 한 고속도로 내에서는 핸들 잡은 게 없어요. 그 톨게이트 지나갈 때 빼고는, 인터체인지 빠질 때 빼고는 핸들 잡은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30분 정도는 될 텐데 한 100km, 90km에서 100km 정도로 제가 계속 주행을 했었거든요. 19년식에서는 뭐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네, K9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시승기 보면은 거의 핸들 잡으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70까지 올렸습니다. 80까지 올려볼까요? 지금 핸들만 잡고 항상 브레이크 밟을 준비는 하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핸들 표시도 떴어야 60km가 넘어서 살짝 돌려주긴 하는데 핸들 안 잡고 있으면은, 지금 제가 핸들 안 잡고 있거든요. 경고가 뜨죠. 잡았습니다. 다시 핸들을 놓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잡아야겠다. 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습니다. 핸들만 잡았고요. 이렇게 시내에서는 조금 약간 불안해요. 핸들을 안 잡을 수는 없어요. 핸들을 계속 잡고 가야 되고, 고속도로에서도 물론 계속 잡고 가야겠지만, 아무튼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 지가 브레이크 잡죠. 지가 계속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앞에 차 라이트 좀 켜줬으면 좋겠는데 앞에 차 라이트 안 켜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속도 조절만 해주는 것만으로 브레이크를 약간 급브레이크를 밟네요. 약간 운전이 조금 약간 브레이크 조작이 미숙한 면은 있어요. 시내 주행에서 차가 껴들었는데 브레이크를 제가 밟았습니다. 이런 거 인식을 잘 못하는군요. 다시 세팅을 하고, 항상 전방,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를 해야 되죠.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종을 한다는 느낌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면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운전하면은 뭐 좀 약간 고역이고 막히는 길도 좀 피곤하고 막 이런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신세경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신세경입니다. 다시 세팅을 하고,
재밌죠. 재밌습니다. 왜 항상 뭐 내가 뭐 하는 거보다 누가 뭐 시켜가지고 밥도 내가 해먹는 밥보다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이렇게 대부분 다 지가 알아서 하니까 운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시내에서는 앞에 차가 갑자기 좀 빠지고 할 때 좀 약간 급가속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방금 같은 경우 차가 급격히 뛰어든다거나 하면은 좀 인식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은 조심을 해주고, 그 부분만 조심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누워서 좀 거의 누워 있는데 시트 의자를 많이 제껴놓고, 진짜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발목이 자유로워진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대박입니다. 특히 시트고가 낮다는 것도 정말 운전하는 요소의 재미의 요소가 정말 큽니다. 언더스티어고 오버스티어고 뭐 저는 약 그런 거 잘 500m 모르겠고요. 앞 그렇게까지 80km 심하게 모는 스타일도 구간입니다. 아니고 정말 재밌어요. M3에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어서 M3는 운전하는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은 요건 좀 약간 조종하는 즐거움을 준다고 할까요? 편하고. 그렇지만 M3는 한 번쯤 타보고 싶습니다. 네, 한 번쯤 타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 제가 다음에 또 한 3, 4년 뒤에 또 차를 바꾸게 된다면, 그때 또 G70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고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런 모델이 나왔을 텐데 또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국산차가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품값이 싸고, 이런 내장재 같은 데 기스가 나고 이러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굉장히 쌉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한 5,000원, 뭐 6,000원 뭐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실내 뭐 내장재 기스가 나서 뭐 아니면 뭐 좀 파손이 돼서 뭐 바꾸려고 하면은 엄청 비싸죠.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블루엔즈 가가지고 약간 그 페달 있는 풋레스트, 왼쪽 풋레스트 쪽에서 잡소리가 또독또독 나서 그거 고치는데 뭐 바로 고치죠. 그런 거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예약을 하고 뭐 하고 또 한참 기다리고. 항상 조심을 하고 차들이 껴듭니다. 지금 계속 엑셀은 안 밟고 있는데요. 네, 3단계는 좀 약간 바짝 붙고 이런 경우에 4단계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단계로 다시 조절을 했습니다. 차간거리 4단계로 다시 조정을 했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지가 운전을 하겠죠. 네, 브레이크 밟을 땐 좀 저보다는 컨트롤을 잘 못하네요. 저는 거의 고개가 흔들리지 않게 운전을 하는데, 네, 좀 약간 고개가 꿈뻑꿈뻑 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용량이 동영상 저장 용량이 지금 다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행 평균 연비는 8.9km가 나왔네요. 일산 그리고 예술의 전당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8.9km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주차하면서 0.1 떨어졌네요. 아깝습니다. 마치고 다음번엔 또 시원한 길에서 제가 또 주행하는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